에너지 업계의 가장 오래된 공룡이라고 불리는 엑손모빌이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석유 시추기를 아주 단단히 쥐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글쎄요, 이게 아직 돈이 될지 불확실한 탄소 포집 장치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셈이죠. 과연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천지의 계획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몰락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까요? 오늘 저희가 엑손모빌의 금고와 연고실을 넘나들면서 그 거대한 계획의 실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도박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 전략의 핵심은 좀 역설적인데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거든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에너지 전환이 10년 뒤에 올지 아니면 50년 뒤에 올지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엑손모빌은 그 속도에 베팅하는 대신에 전환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오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대신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준비에 투자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양동작전이라기보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를 사업 모델 안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그러려면 일단 막대한 자본,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겠네요. 미래의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2030년까지의 단기 계획은 한마디로 현금 창출 극대화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재무 전망을 보면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 2024년 대비해서 2030년에 연간 이익을 250억 달러, 현금 흐름은 350억 달러나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3대 50억 달러요? 네, 이걸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13%에 달하는데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매년 이 정도씩 성장하겠다는 건 이거 정말 엄청난 목표입니다. 13% 성장이라니 웬만한 기술주 성장률이네요. 아니 근데 이미 성숙 산업인 석유, 가스 사업에서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죠? 땅을 더 깊게 파기라도 하는 건가요? 하하, 그런 단순한 방식은 아니고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바로 우량자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전략이죠. 우량자산이요? 네, 쉽게 말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싸게 기름과 가스를 뽑아내서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곳들, 그야말로 노른자위 같은 곳에만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노른자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크게 세 군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고요. 셰일 혁명의 본고장이죠. 맞습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이곳은 이제 유전을 파는 게 아니라 거의 공장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유정을 뚫어서 석유를 생산하는 곳이 됐어요. 비용 예측이 가능하고 생산량 조절도 쉽죠. 둘째는 남미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 앞바다입니다. 가이아나. 좀 생소한데요? 네, 21세기에 발견된 유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원유 품질도 아주 좋고 생산 원가는 극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LNG, 액화천연가스 사업입니다. LNG. 네, 석탄보다 깨끗하고 또 요즘 같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엑선모빌은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65%를 바로 이 세 곳에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원유만 파는 게 아니군요. 그럼 석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화학 제품,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사업도 있을 텐데요. 그쪽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제품 솔루션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9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90억 달러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 성장의 40% 이상이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프록시마 시스템이나 탄소 소재 같은 것들입니다. 프록시마 시스템, 탄소 소재. 프록시마 시스템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훨씬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재활용이 쉬운 고성능 폴리머를 말하고요. 탄소 소재는 말 그대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신소재. 예를 들면 배터리 음극재나 차세대 복합 소재 같은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건 정유회사가 아니라 첨단 소재과학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기술로 돈을 버는 회사로 체질을 바꾸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싸고 효율 좋은 유전에서 현금을 최대한 뽑아내고 동시에 화학사업은 첨단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해서 또 돈을 벌고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쯤엔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유가를 배럴당 65달러라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보수적인 가격으로 가정해도요. 2030년까지 쌓이는 누적잉여 현금이 무려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4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와, 감이 잘 안 오는 액수네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현재 대형연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와, 말 그대로 현금으로 산을 쌓는 수준이죠. 이 돈의 일부는 물론 43년째 그래왔듯이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가겠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 현금 더미가 향하는 곳이 바로 엑손모빌의 진짜 미래일 테니까요. 그렇죠. 2030년까지의 계획은 결국 그 이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 막대한 현금으로 미래의 어떤 선택권을 사려는 걸까요? 아, 선택권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업계에서는 이걸 옵셔널리티를 확보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당장 미래의 정답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길이 열리든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입장권을 여러 장 사두는 것과 같습니다. 입장권을 여러 장 사둔다. 이 전략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좀 비슷해요. 한편으로는 윈도우라는 확실한 캐시카우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성공을 장담 못했던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 사업이나 초기 인터넷 브라우저에 과감히 투자했잖아요. 현재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판을 새로 짜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죠. 그렇군요. 그럼 엑손모빌이 사두려는 그 미래 입장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존 사업의 확장도 포함됩니다. 퍼미안 분지는 2030년대까지도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있고요. 파푸아뉴기니나 모잠비크 같은 곳에서 새로운 대규모 LNG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현재의 흥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신사업에 있습니다. 신사업이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프록시마 시스템이나 탄소 소재 같은 기술 기반 신사업. 이런 사업들이 2040년까지 13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낼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겠죠. 이 분야에 2030년까지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 200억 달러 중 60% 이상이 엑선모빌 자기 자신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돕는 사업에 투자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엑선모빌 스스로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탄소 배출 기업인데 아니 자기 집 불 끄기도 바쁠 텐데 왜 남의 집 불 꺼주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무슨 자선 사업도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 탄소 처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탄소 처리 시장이요? 네, 마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다른 공장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대신 처리해주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쓰레기처럼 처리하는 사업이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입니다. 아, CCS. 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모은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고요.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서 고갈된 유전이나 가스전 같은 깊은 땅 속에 영구적으로 묻어버리는 기술입니다. 현재 미국 걸프 해안에 세계 최초의 대규모 CCS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요. 네, 주변에 정유, 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이산화탄소 공급이 원활하고요. 또 수십 년간 석유를 뽑아낸 덕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땅속 빈 공간의 지질 구조 데이터가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 공장들한테 이제부터 당신네 탄소 쓰레기는 우리가 다 치워줄게 라고 선언하는 셈이군요. 와,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야심을 넘어선 수준이죠. 그 외에도 탄소 배출이 없는 미래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 생산 사업이나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지열 발전소 염수에서 직접 추출하는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들어도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 시장의 강자로 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탄소 사업들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베팅 아닌가요? 정석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베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저탄소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죠? 각국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아주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위적인 시장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미리 인프라를 깔아두고 정부와 사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전략인 셈이죠. 아, 이건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이 됐을 때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미리 손에 쥐고 있겠다, 이런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엑손모빌의 전략이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퍼미안, 가이아나, LNG라는 가장 확실하고 수익성 높은 전통 자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현재의 엔진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CCS, 수소, 신소재 같은 불확실하지만 잠재력 큰 미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군요.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성장과 미래의 다양한 선택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거대한 산업 전환기 속에서 기존의 절대 강자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심지어 그 변화를 주도려 하려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모두가 미래는 저탄소 사회라고 말하지만 그 미래가 정확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엑손모빌의 저탄소 투자는 과연 에너지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에 대비해서 비싼 보험을 드는 것에 가까울까요? 스스로 시장을 창조하는 것과 시장이 나타내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